안녕하세요. 비전메이커입니다.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마인 설명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제별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주제별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두 번째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약 개관을 클릭을 해서 지난번에 세 가지 막대기와 잣대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간에 강사가 오늘 인용할 성경 구절, 또 강사의 자료 이런 것들을 다 등록을 했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를 선택을 했는데 고린도전서에 관계되는 책 개요, 또 장별 사용자의 자료들을 어떻게 등록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를 세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단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락은 1단락부터 14단락까지, 그 15번째 단락은 자동 첫 번째 단락부터 14개까지 단락을 다 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이걸 단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1대지, 2대지, 3대지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늘의 목차에 14개까지 단락을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릭을 하면 첫 번째 단락을 무엇으로 명칭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막대기 첫 번째 단락명 변경 누르면 첫 번째 단락명이 이렇게 바뀌었죠. 두 번째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 막대기 2로 명칭 변경하고요. 세 번째를 막대기 명칭 세 번인데 모르고 실수를 해서 네 번째라고 말을 넣었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다 넣고 보니까 이 세 번째 단락을 빠뜨렸거나 또는 나중에 어떤 단락을 새로 삽입해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클릭을 해서 이 네 번째 단락 앞에 새로운 단락을 추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그 사이가 벌어지면서 여기에 세 번째 단락 이렇게 명칭 변경하면 이 사이에 세 가지 명칭 단락명을 이렇게 추가했죠. 이와 같이 14개 단락을 언제든지 새로 더 추가하거나 또 단락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단락 세 가지 막대기 첫 번째 거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은 편집창에 이제부터 그림이나 각종 텍스트 그래서 하나의 화면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제목을 1단락의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막대기 1인데 환란, 벌어서 감사, 사랑이라는 제목을 좀 등록을 하고요. 그 하나의 단락 이 편집창의 구성을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단락은 그림을 8장까지 등록할 수 있고 또 텍스트와 그림을 하나 합성을 해서 하나의 원고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모두 9개의 슬라이드 파일을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장은 텍스트와 그림을 합성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순수하게 그림을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충 설명창은 비서실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강사가 강의하면서 오늘 필요한 텍스트 원고를 넣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교재를 만들었으면 교회 성도들에게 또 구역장들한테 이 자료를 배포하거나 또는 신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 교재를 사서 학생들이 메모할 수 있는 이런 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창이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럼 우선 1단락에 대한 그림을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그림 추가, 그 다음에 추가한 그림이 잘못됐으면 여기서 삭제하면 되고요. 한편 옆에 보면 녹음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단락에 대한 설명만 1단락이면 1단락에 대한 녹음, 또 2단락이면 2단락에 대한 녹음을 따로따로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한 것이 하나의 녹음 파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단락 하나를 쪼개다 보니까 이 단락 하나가 사실은 1시간 이상의 분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강의를 다 하나의 파일로 만든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단락별로 녹음을 연결하면 된다. 또 이제 파일 연결도 단락별로 뭐 파워포인트든 뭐 동영상이든 내 컴퓨터에서 작동된 어떤 것도 다 여기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오늘의 1달락이면 1달락, 2달락이면 2달락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쪽 옆에 이 부분은 오늘의 본문과 관계되는
나의 자료들이고 이쪽 거는 단락별로도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1번 그림 클릭을 하면 어디에 있는 걸 클릭할 거냐? 그럼 저희는 비전 유저라고 하는 건 사용자 자료는 여기다 보관하십시오.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SSD 타입의 1TB 또는 128GB USB를 제공되는데 거기는 반드시 비전 유저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 자료는 여기에 보관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비전 유저 폴더는 뭐 다른 컴퓨터에 주기적으로 백업을 받아두는 게 좋겠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 비전 유저 클릭을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폴더가 또 있습니다. 음, 파워포인트 자료 이렇게 따로 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내게 좋은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으면 이 비전 유저의 예배 파워포인트 자료로 들어가서 거기다 기록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저 드로잉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 자료 중에서 그림 자료를 내가 어디에다 보관할 거냐. 그 그림 자료를 보면 저희가 99개까지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면 지난 시간에는 U22라고 하는 거는 주로 장별로 창세기부터 66권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서 여기다 보관했다. 이렇게 장별로 보관한다든지 또는 권별로 나의 자료를 등록한다든지 이렇게 미리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번 경우 U20 99개 중에서 U20 폴더에 클릭을 해서 세 가지 막대 이 폴더에 또 다른 폴더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첫 번째 이걸 선택을 해서 첫 번째 그림 넣고요. 두 번째 그림 클릭하면 역시 탐색기 창이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열었던, 조금 전에 열었던 것을 자동 보여주니까 매번 이렇게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세 번째 그림은 내가 이걸 찾아가겠다. 또 이건 네 번째 그림은 뭐 이걸 하겠다. 꼭 여기 있는 것만이 아니고 다섯 번째는 다른 폴더에 있는 것도 물론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비전 유저의 U01 폴더 들어가서 이런 자료들 이걸 내가 넣고 싶다. 또 요번에는 일로 들어가서 저희 비전 메이커의 구조도 또 일곱 번째는 편집장의 구조도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7개까지 자료를 등록을 해봤습니다. 요새는 잠깐 이제 저희 모델을 설명드리면 마인 에센스 모델이 있고 마인 그랜저 모델이 있고 마인 라이브 모델이 있는데요. 마인 에센스 모델은 그 전까지는 이게 첫 번째 창에 이게 텍스트 넣고 그림 삽입하는 것까지는 조금 복잡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빼고 에센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여러 목사님이 권유해 주시기를 그냥 에센스 모델에도 첫 번째 기능을 그냥 넣어달라. 어, 그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 기능을 다 넣었습니다. 단 에센스 모델과 그랜저 모델의 차이는 그래서 단순히 난 USB 128GB면 충분하다. 그런 분은 에센스 모델을 사신 거고 나는 1테라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삼성전자에서 나온 SSD 타입 1TB, 즉 1000GB니까 상당히 용량도 크고 또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SSD 타입이니까. 그걸로 구매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단순히 에센스와 그랜저의 모델은 용량 차이다. 이 점만은 아시고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랜저 라이브 모델은 어, 이런 화면이 생중계, 카메라 연결해서 카메라 화면에 자막까지 나갈 수 있는 모델을 라이브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냥 가장 저가한 모델인 성경 통독 모델은 뭐 이렇게 화면 만들고 이런 건 필요 없이 단순히 성경 통독을 해나가되 다번역으로 좀 보는 것 그러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16GB USB로 저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텍스트 창 첫 번째 이 원고 편집하는 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편창의 구성을 보면 본문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음,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는 엔터 쳐서 그 다음 줄 넘기고 이렇게 다시 텍스트 원고를 보기로 하면 본문 창에 텍스트 원고를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원고, 텍스트 원고를 4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2개, 3개, 이렇게 4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고요. 그럼 먼저 그림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그림 추가하는데 어떤 창의 맨 왼쪽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 이건 위치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잡아주고서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창의 크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의 크기를. 그래서 그림 추가하는데 이건 원고 그림. 원고 그림이라고 하는 건 이 원고 창에 그림을 더 삽입을 하겠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어떤 것을 삽입을 하겠습니까? 라는 창이 나오죠. 그러면은 네, 이걸 그냥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창의 크기를 좀 더 넓게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 텍스트 4개까지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창에 이렇게 글씨를 제가 넣었고요. 글씨 양이 많으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위치를 잡아주고 이걸 들려서 창의 크기를 이렇게 넓힐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창, 세 번째 창은 두 번째를 위해서 좀 밑으로 더 내려놓고요. 두 번째 창은 이런 내용으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넣고 역시 작으니까 창을 넓히고 이렇게 2개까지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위치가 좀 다르니까 좀 맞추는 게 좋겠죠. 맞추는데 도와주는 도구로서 이 창에 보면 이게 수직으로 빨갛게 되어 있는 거 밑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요쯤 시작을 하고 싶다. 클릭을 하면 이 지점으로부터 창을 일치시키겠느냐. 일치시키겠다는 건 텍스트 1, 2, 3, 4 소제목에 대한 것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목 시작 위치를 변경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누르면 이렇게 딱 위치가 정렬이 되죠. 한편 오른쪽에도 이런 기준이 되는 창이 있는데 창의 크기가 좀 넓고 어떤 건 좁은 게 있죠. 이것도 맞추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걸 다시 움직여서 이 기준에 두고 이 기준에 맞추겠느냐. 그 예 누르면 얘가 이렇게 다 늘어날 것입니다. 예 누르니까 이렇게 다 늘어났죠. 그래서 이 창으로 맞춰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준선 맞춰서 이쁘게 만드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거에 그 서체를 좀 바꾸고 싶다 할 때는 글꼴 설정만이 있습니다. 글꼴 설정 클릭을 하면 여기에 좀 복잡해 보이는데 소제목 1, 2, 3, 4에 대한 글꼴입니다. 이건 사람의 신장은 즉 이거죠. 여기에서 고치는구나. 이거는 여기에서 고치는구나 라는 걸 밑에 이 글씨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거를 맑은 고딕이 아니라 휴먼 예체로 바꿔볼까요? 휴먼 예체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줄 간격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줄 간격 넓어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창은 이게 맑은 고딕이 아니라 HY 경고딕으로 바꾸고 싶다는 게 HY 경고딕. 또 첫 번째 창에 배경색을 바꾸고 싶다. 요게 이거는 글꼴을 빨강인데 글꼴도 바꿔볼게요. 글꼴도 남색으로 바꾸고 싶다. 이게 남색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탕색도 좀 연한 색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 연한 이거 같이 돼버렸네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의 단락명 정하고 이거는 본문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본문에 대한 이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글을 검정색을 바꿔볼까요? 그래서 이 검정색을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프로젝터로 나가는 거에 대한 그것을 따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 이쪽 부분은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본문 시청각 화면으로 나갈 때 제목을 높이를 얼마로 할 거냐. 즉 제목의 높이라는 건 여기에 세 가지 막대길 이것이 제목이 되는데 제목을 표시하는 높이를 얼마로 할 거냐. 또 왼쪽으로부터 얼마큼 뛸 거냐. 또는 이 제목은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를 0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제목 없이 요 내용만 프로젝트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편의상 높이를 한 2.5cm로 이 제목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으면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비서실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비서실에도 이제 이와 같이 자료를 입력을 하고 또 크게 보면 더 크게 보면서 저장을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단락에 그림을 7장까지 넣었고 또 첫 번째는 텍스트에 그림까지 삽입을 해서 하나의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슬라이드를 9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만든 걸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시작하는 화면은 저희 비전 메이커의 마인 그랜저 모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첫 시작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지금까지 만든 신구약 개관 세 가지 막대기 작대기를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화면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서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글꼴 설정에서 이쪽 본문에 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목의 높이를 2.5cm로 할 거냐 제로를 할 거냐 여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고쳤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제목으로부터 몇 cm까지 띄어서 본문이 시작할 거냐 그건 그냥 0 바로 시작을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타이틀 제목의 높이는 여기서 조정한다라는 설명을 다시 변경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화면이 나왔죠. 그럼 이제 시연을 한다고 했으니까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지금 강사가 보는 화면 이 화면에 다음 대기 화면이 첫 번째 그림이 대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젝터에 보면 지금 성도가 보는 화면 또는 회중이 보는 화면은 이런 화면이고 여기서 제목의 높이 여기를 정해 준 거고요. 또 본문의 시작 위치를 어디에 줬느냐에 따라서 이 위치가 좀 왔다 갔다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제목을 제로로 세팅을 해서 다시 들어갈까요? 그걸 설정해서 이쪽 제목의 높이를 0으로 해서 높이를 제로로 해서 이거는 뭐 안 내보내도 될 경우 그렇게 하면 보다 더 정교하게 나갑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송출 버튼 누르면 지금 이거죠. 예, 다음 송출 누르면 지금 대기 중인 화면이 다시요. 예, 지금 다음 송출하면 대기 중인 화면이 송출되고 프로젝터에는 지금 이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강사 보는 화면 이 화면 또 송출 누르면 당연히 이 화면이 나가겠죠. 이렇게 송출 나가고 그 다음 네 번째 화면이 그래서 만약 건너뛰고 싶다 그러면 건너뛰고 싶은 곳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 송출 버튼 누르면 그 건너뛴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전체 로직을 보면 성경권 교재 만들기는 주제별로 만들거나 또는 성경 66권별로 만들 수 있는데 주제별로는 책 30권인데 그 중에 목차를 60개까지 목차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 단락 그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3차원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쉽고 또 유지 관리가 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한편 이렇게 이제 진행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것을 내보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즉석 성경 버튼이 있습니다. 즉석 성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예레미야 개역개정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는데 3장 4절 하면 예레미야 3장 4절이 바로 이렇게 프로젝터로 강사 모니터 화면에 보여지고 성도가 보는 또는 회중이 신학생이 보는 화면은 이렇게 예레미야 3장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서체를 바꾼다든지 하는 건 여기서 다 바꿀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즉석 성경을 이번에 다번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마태복음 다번역을 볼까요? 한글 8절 다번역을 보겠다는 먼저 설정하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클릭을 하면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다번역으로 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영어까지요. 송출 버튼 클릭하면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 이렇게 나오죠. 성도 오픈을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도 성도 오픈을 하면 너무 자막이 크면 여기서 자막을 좀 줄이면 이렇게 시청자 화면에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강의하시면서 조정해 나갈 수 있고 조정하면 이 조정한 값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재송출 누르고 다음 송출하면 편집창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닫고서 뭐 여기에 관련된 성경 뭐 권서 연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송출 누르면 그 화면이 프로젝터로 나가고 또 관계되는
도표를 배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도표를 배줄 수 있고요. 이게 여기서 클릭한 거는 클릭다고 해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프로젝트 나가는 건 아니고요. 강사가 보고 이 자료 좋겠다. 그리고 다음 송출 누를 때 그때 이제 이게 프로젝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내가 눌렀다고 해서 바로 송출되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 한편 장 개호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슬래시 P는 페이지를 넘겨라는 뜻으로 넣어줬는데 여기서부터까지 한 페이지, 여기서부터 한 페이지라는 얘기죠. 그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페이지를 내보내고 싶다. 이걸 슬래시 이걸 지우고 그리고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 여기서부터까지가 한 화면으로 다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즉석에서 이렇게 화면의 사이즈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즐겨찾기 4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즐겨찾기는 꼭 USB가 아니라 내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어떤 것도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와 관계없이 항상 내가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4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